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나게 따라하는 외과 앱 기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배우는 앱 인벤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터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고요. 그리고 3차 시의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 2차 시에는 앱 인벤터 관련해서 함수 응용편을 진행을 하고 3차 시에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문제 유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1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터 응용편입니다. 그래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해볼 텐데요. 함수를 이용해서 앱 인벤터 응용편을 배워보겠습니다. 함수의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자, 함수의 정의입니다. 함수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 텐데요. 함수는 프로그래밍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어들의 모음입니다. 일종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 안에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들을 모아놓은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준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를 하면 이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부분과 호출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함수는 정의를 해서 그 함수를 호출해야만 이 함수의 정의된 부분이 수행이 됩니다. 함수가 호출되지 않으면 함수는 결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함수 정의라고 하고요.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함수 호출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함수는 실행문들의 모음을 의미하고요. 스스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만 실행이 됩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함수 블록을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고 그리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은 두 개의 부분으로 블록이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는 그냥 함수를 단순하게 호출을 하는 겁니다. 토빈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 토빈이라는 함수가 정의된 곳으로 가서 이 안에 있는 명령문들이 수행이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요, 일종의 값을 넘겨주는데 이 넘겨준 값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수행한 다음에 결과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반환해 줄 때는 두 번째 블럭을 이용하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수행을 할 때는 첫 번째 블럭을 이용해서 수행합니다. 자, 함수의 정의와 호출입니다. 함수 A를 호출했어요. 그럼 함수 A가 정의된 곳에 가서 명령문 A, B, C를 수행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반드시 정의하는 부분과 호출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함수는 반드시 호출되었을 때 실행이 가능합니다. 함수가 호출되지 않으면 함수에 정의된 명령문들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앱 인벤터에서 사용하는 함수 블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의 함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블록이 함수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두더지고라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함수명은 두더지고가 됩니다. 두더지고라고 입력을 하고 나면 호출 두더지고라는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의 블록이 있는데 우리가 두더지고라고 함수명을 입력하고 블록을 생성하면 함수 호출하기 두더지고라는 블록이 새로 생깁니다. 응용편입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두더지 게임을 해볼 텐데요. 두더지를 클릭해서 성공하면 성공 점수가 올라가고요. 실패하면 실패 점수가 올라가는 두더지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더지를 터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메뉴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생성 창이 뜨면 프로젝트 이름을 v학번 _04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스크린 1의 속성 영역에서 제목을 두더지 잡기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블록 코딩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두더지를 잡기 위한 화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서 캔버스를 하나 가져와서 두더지를 위치할 영역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350이라고 정하고요. 이러한 캔버스를 하나 가져와서 이 위에 이미지 스프라이트, 두더지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 있는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컴포넌트를 원하는 영역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두더지 이미지 올.png와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하나 가져온 다음에 이 안에는 성공 점수, 실패 점수, 그리고 초기화를 할 수 있는 다시 하기 버튼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평 배치 1 안에 저희가 성공, 그리고 성공 점수, 실패 점수, 그리고 다시 하기라는 버튼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높이는 30픽셀로 부여하고요. 너비는 모두 다 부모에 맞추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배치 1 안에 이렇게 레이블 4개와 버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가져와야 할 컴포넌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센서에 보면 시계라는 게 있는데 이 시계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시계는 두더지가 일정 시간에 맞춰서 계속 랜덤하게 생성이 됩니다. 두더지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계라는 센서를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1000의 값은 1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00으로 변경하면 0.7초마다 두더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 간격을 700으로 변경을 해줄 예정입니다. 두더지가 등장하는 속도를 빠르게 조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700보다 500, 300 이런 식으로 더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의 값이 기본이고요. 여기서 1000보다 값을 낮추면 두더지의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값을 높이게 되면 두더지가 등장하는 속도는 느리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소리입니다. 소리는 이제 마우스를 선택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소리가 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두더지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게. 저희가 이제 두더지를 0.7초마다 등장하게 했죠. 그래서 소리도 마찬가지로 700으로 똑같이 변경을 해줍니다. 화면 설계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컴포넌트 영역에 있는 이름들을 변경해 줍니다. 저희가 이제 수평 배치 1 안에 있는 5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이름을 변경하고 화면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화면 설계 수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AI 스타터 바탕화면에서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앱 인벤터 들어간 다음에 에뮬레이터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더지 잡기 게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MIT 앱 인벤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해야 할 두더지 잡기 게임입니다. 두더지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두더지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더지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두더지를 이렇게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게임의 경우에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을 시작하면 바로 두더지가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 내에서 이제 두더지 잡기 게임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반복된 시간에서 한정된 시간 없이 계속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기본적인 블록 코딩 완성한 다음에 다시 변경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한번 수행할게요.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V 학번 언더바 0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 1 화면이 보입니다. 먼저 스크린 1의 제목부터 변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 1의 속성에 내려가셔서요. 그러면 이제 스크린 제목 보이죠? 이 부분을 두더지 잡기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에 가서 저희가 캔버스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앤 애니메이션으로 가시고요. 캔버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높이를 조정을 할 거예요. 높이를 350 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일단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더지 잡기 안에 이제 캔버스라는 컴포넌트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두더지를 가져올 건데 두더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캔버스 밑에 있는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경우에는요. mol.png라는 이미지랑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스프라이트와 연결하기 위한 사진을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 부분에서 선택 상자 누르고 그 다음에 파일 올리기. 그럼 파일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탕화면에 EX1이라는 폴더를 압축을 해지해 놓았죠. 거기에 이제 실습 파일, 앱 인벤터라는 폴더, 이미지라는 폴더 밑에 mol.pn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하나 가져올게요.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mol.png라는 두더지 아이콘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캔버스 안에 이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는 저희가 성공 점수, 실패 점수, 그리고 다시 하기 버튼을 생성할 건데 캔버스의 높이를 잠깐 조정한 다음에 다시 이제 350 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일단 줄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4개의 레이블과 1개의 버튼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레이블 하나 가져오고요. 둘, 셋, 넷. 그 다음에 버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레이블과 버튼 하나를 이곳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나란히 배치시킬 거고요. 그래서 수평 배치 1을 먼저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을 하고요. 그래서 수평 배치 1에 너비를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변경을 했고요. 레이블 1부터 레이블 4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텍스트를 먼저 변경을 좀 할게요. 그런 다음에 수평 배치 안에 좀 넣을게요. 자, 레이블 1부터 성공이라고 변경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2의 경우에는요, 텍스트의 문구를요, 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블 4도 텍스트의 문구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변경 한번 해볼게요. 레이블 2와 레이블 4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블 2와 레이블 4가 이렇게 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변경이 됐죠. 그리고 이제 레이블 3의 텍스트를 실패라고 좀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레이블 3의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구를 실패로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실패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배치 1의 높이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그래서 높이를 30 픽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의 정렬 방식을요. 수평 정렬은 중앙, 수직 정렬은 가운데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를 각각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 1의 텍스트도 먼저 변경을 한 다음에 수행을 해 볼게요. 자, 버튼 1의 텍스트 문구는 다시 하기로 변경할게요. 다시 하기. 그래서 다시 하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수평 배치 원 안에다가 컴포넌트 5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 1부터 가져올게요. 이렇게 넣고요. 0 옆에다 넣고요. 실패 옆에다 넣고요. 0 옆에다 넣고요. 다시 하기 버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5개의 컴포넌트가 왼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을요, 가운데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정렬 부분도 가운데로 해서 모두 다 정중앙에 오도록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평 배치 1에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의 속성 값을 좀 변경할게요. 그래서 수평 정렬부터 가운데, 그 다음에 수직 정렬도 가운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색깔을 주고 싶으시면 색깔 변경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배경색도 이렇게 넣었고요. 버튼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색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색상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레이블 1부터 레이블 4까지 그리고 버튼 1의 속성을 자유롭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 배치 1에 대한 속성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계 컴포넌트와 소리 컴포넌트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계의 경우에는요, 센서에 있습니다. 센서에 가서 시계라는 컴포넌트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리 컴포넌트를 가져올 건데 그 부분은 미디어에 있습니다. 미디어에 보면 소리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헬로우라는 소리 파일을 가져왔는데 그때도 미디어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소리 컴포넌트를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스크린 1 안에다 넣으면 하단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생성이 됩니다. 시계 1과 소리는 레이아웃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 1과 소리 1을 가져왔는데 먼저 이 둘의 속성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시계부터 변경을 할 건데요. 이제 타이머 간격이 보이는데 이 부분이 1000이라고 하면 기본이 1초입니다. 그래서 1000보다 값이 낮아지면 두더지가 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1의 타이머 간격을 1초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0.7초로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00이라고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 1의 경우도 두더지를 클릭할 때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700이라고 정하겠습니다. 0.7초라고. 그래서 최소 간격을 7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0초 간격으로 이제 소리 파일을 하나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헬로우라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소리 파일이 있으면 가져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헬로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올리기에 가서 파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앱 인벤터라는 폴더에 가면 사운드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헬로우밖에 없는데 헬로우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계 1과 소리 1의 속성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캔버스의 높이를 다시 원래대로 35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1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지금 현재 100픽셀로 일시적으로 변경을 시켜놨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350으로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수평 배치 1 안에 저희가 이제 레이블 4개와 버튼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의 이름만 변경하고 화면 설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레이블 1부터 레이블 4까지 이름을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블 1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그래서 점수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점수 확인. 그 다음에 레이블 2의 이름은 성공 점수 카운트라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3의 이름을 저는 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4의 이름을 실패 점수 카운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버튼 1의 이름을 다시 하기로 좀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하기. 그래서 지금까지 두더지 잡기의 화면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블록 코딩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블록 코딩은 다음 차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